불그릇 등잔이 궁금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등장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와본 친구들 있나요? 한국등장박물관은 빛과 관계가 아주 깊은 곳이랍니다. 무엇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전깃불이 없던 시절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등잔, 촛대 등 옛 조상들이 사용하던 조명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연구, 보존, 전시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랍니다. 친구들,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문화유산이란 우리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을 문화재라고 하지요. 이런 문화재가 한국등장박물관에는 2점이나 있다고 해요. 바로 실외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등기구인 조족등과 혼례 때 사용했던 화촉입니다. 이 2점의 민속문화재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보물과도 같은 유물들이 많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빛나는 문화유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안녕 친구들, 나는 불을 담는 그릇 등잔이야. 오늘 우리는 불의 역사와 전기가 없던 시절 조상들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었던 불그릇 등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등잔대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불은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사람이 불을 발견한 것은 자연에서였어요. 번개를 맞은 나무가 훨훨 타오르는 것을 보았고, 불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과 불에 익은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우연히 난 불을 찾아 그 불을 살려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지요. 부싯돌을 부딪히고 나뭇가지를 비벼 불꽃을 만들어냈어요. 불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불 가까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잘 타고 어떤 물질이 잘 타지 않는지도 알아냈답니다. 불을 쓰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흙을 빚어 불에 구워 단단한 토기를 만들었고 음식을 저장해둘 수 있게 되어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요. 불을 다루는 기술은 한층 더 발달해 높은 온도에서 금속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변화하였지요. 철기시대가 시작되고 불의 용도는 난방과 조명으로 기술이 나누어져 빠르게 발달했어요. 우리 조상은 불을 이용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갔을까요? 난방으로서의 불의 역사는 철기시대부터 사용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법인 온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온돌은 아궁이에 뗀 불의 열기가 방바닥 빈 공간에 지나면서 구두를 데워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난방 방식으로 온돌을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벽난로나 화로로 겨울을 나지요. 온돌을 만들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땅속에 움집을 짓고 화덕으로 추위를 피했고 철기 시대부터 땅 위에 집을 지었는데 땅 위의 집은 화덕으로 겨울을 보낼 수 없을 만큼 추웠어요. 특히 북쪽 지방에 자리 잡은 고구려는 백제나 신라보다 겨울이 길고 추웠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난방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고 화로를 점점 더 크고 길게 만든 것이 지금의 온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온돌은 이후 좌식 생활 문화를 만들게 되지요. 조명으로서의 불의 역사는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의식을 거행하는 순간을 묘사해 놓은 공양 행렬도에 공양을 나서는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게 향하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던 등잔이에요. 같은 시기 신라와 가야를 중심으로 흙을 빚어 불로 구운 다양한 형태의 토기 등잔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등잔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등잔은 현존하는 등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다등식 등잔입니다. 다등식 등잔은 한 곳에 기름을 부으면 똑같이 공급되는 형태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웠고 신분이 높은 계층이거나 사찰, 궁궐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종지 모양의 등잔보다 5배 이상의 밝기였기 때문에 큰 의식이나 큰 행사를 치를 때 사용하던 등잔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불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조상들은 이 변화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갔답니다. 어떤 문화인지 알아볼까요? 앞서 보았던 우리나라만의 난방 방식인 온돌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온돌로 인해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에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눕는 대신 방바닥에 앉고 누워서 자는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좌식 문화이지요. 좌식 문화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과 등기구에도 영향을 주었답니다. 여기서 등기구란 기름을 담아 불을 켜는 등잔, 등잔을 얹어서 사용하는 등경, 실내에 두고 사용하는 좌등,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등, 초를 꽂아두던 촛대 등을 말합니다. 좌식 생활에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생활용품과 등기구를 알아볼까요? 소반. 소반은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으로 우리나라 좌식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주방 가구 중 하나입니다. 서양과는 달리 조리된 음식을 방으로 가져와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나르는 쟁반과 식탁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경대.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데 필요한 화장 도구를 보관하던 가구입니다. 지금의 화장대와 같은 가구이지요. 경대 또한 좌식 생활에 맞게 앉아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높이와 규격이 아담하고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 등잔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등잔은 전기가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던 불그릇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담아 그 안에 무명실이나 한지를 꼬아 심지를 만들고 그릇 옆에 기대어 불을 붙여 사용해요. 등잔대는 이 등잔을 올려두거나 걸어두는 대를 말합니다. 등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안에 넣어 사용한 연료의 종류에 따라 생긴 모양이 달랐어요. 첫 번째로 종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종지형 등잔입니다. 종지형 등잔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기름을 원료로 사용했던 등잔입니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아주까리 기름, 동백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돼지기름, 물고기 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등잔은 호형 등잔입니다. 첫 번째 등잔과 다른 점이 보이나요? 뚜껑이 생겼지요. 뚜껑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1876년 우리나라에 석유가 수입되기 시작했어요. 호형 등잔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했던 등잔이랍니다. 석유는 앞서 보았던 식물성, 동물성 기름보다 인화성이 더 높아 불도 더 세게 붙고 쏟아질 위험도 컸기 때문에 종지형 등잔처럼 얇은 그릇에 심지를 기대어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깊이도 깊어지고 뚜껑 위로 심지를 뽑아 올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요. 이 등잔을 방바닥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에 맞게 등잔대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지금 남아있는 등잔대의 높이를 살펴보면 사람의 앉은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인 40에서 50cm인 등잔대가 많이 있어요. 좌식 생활을 하며 등잔을 더 밝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지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 우리 옛 선조들의 생활 문화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이제 전시실로 가서 우리 옛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등기구를 만나보아요. 나만의 등잔대 만들기. 등잔대 전개도를 차례대로 하나씩 분리해 주세요. 채색 도구를 이용해 색칠해 주세요. 무늬가 없는 가장 큰 직사각형 조각을 바닥에 두고 용머리 문양의 조각을 끼워 조립해 주세요. 나머지 조각도 좌우 아래쪽에 맞춰 조립해 주세요.
용머리 문양이 있는 긴 조각에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나머지 조각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팔각형의 초 받침대를 위를 향하게 올려 꽂아주세요. LED 초를 올려 불을 밝혀보세요. 완성! 친구들, 등잔대 만들기 재미있었나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며 오늘 함께 알아본 이야기를 정리해보세요.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인 땡땡으로 인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땡땡땡땡가 생겨났어요. 등잔불을 켜는데 사용한 연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에 박물관에서 또 만나요.